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 입니다. 이별을 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아직까지 그 사람을 못 잊고 계신 분들, 또 재회를 바라고 계신 분들, 연락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네가 나는 후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오늘 이 카드 리딩 중에는 좋은 소리만 들어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리딩은 그냥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상대방과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는 생각을, 결정을,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에 있어서 아주 조금의 1g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오늘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이 카드 뽑는 시간이 지루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에 있는 타임스텝을 이용하셔서 바로 카드 선택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 다 뽑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어서 이렇게 좀 큰 카드를 집으면 좀 불편해요. 좀 작은 카드가 더 좋아요. 번호 공개합니다. 1번, 2번, 아이고, 3번,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 생각하시고요. 카드 골라주세요. 그럼 저는 1번부터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다른 카드들은 잠깐 빼놓고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재회 가능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대방 분은 지쳤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깬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아니었다든가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다던가 하는 이런 서운한 일들은 이분이 만든 상황이실 거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그 과정에서 자꾸 반복되는 싸움, 그리고 어떨 때에는 싸움할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며칠 또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들, 이런 싸움들, 이것들이 참 의미도 없고 에너지만 뺀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들 이런저런 것들에 지금은 좀 질렸다, 지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기가 좀 싫어진 거죠. 만나는 동안 평상시에는 아무리 좋고 우리가 너무 잘 맞는 사이다, 너무 우리는 정말 찰떡궁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지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헤어질 때 감정 싸움이 심해지다가 이분이 그만하겠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헤어지시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전에 비슷한 이런 싸움, 이런 헤어짐이 있지 않으셨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랑은 다르게 여러분한테 안 잡히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다. 1번 분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끝났나?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의 진짜 속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연애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싸움이 지겨운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네가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말 안 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헛짓거리를 막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너는 한번 수틀리면 무슨 탐정처럼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언젠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고 또 하고 서운했던 걸 얘기하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분이 와,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 너를 아프게 하는 생각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나쁜 놈이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하니까 이분이 더는 고쳐스러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여느 때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다툼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된 거이고,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아있는 그 잔재가 계속적으로 쌓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일본분들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나? 보면 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헤어졌는데 여러분이 잡으면 안 잡히는데요,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주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아예 안 받아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받아주는 쪽이 마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쪽은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받아주시는 쪽은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이냐면 본인도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너무 나 혼자 정리를 딱 해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끝을 좀 흐리고 있는 건데,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나 태도, 어떤 변화된 모습들 역시 조금 어떤 재고의 순간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잘 될 수 있는 어떤 불씨도 살아있지만 아예 미련도 싹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이것이 꼭 좋은 쪽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연락을 했을 때에만 답을 하신다든지, 이분 쪽에서 전혀 먼저 연락이 없으시다든지, 또 그리고 좀 이분이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재고에 어떤 불씨가 살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준 건지 여러분들께서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분하고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주고받는다는 것보다 내가 주면 그쪽에서 답을 한다. 이 정도 연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이분이 여러분들하고 나름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다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는데 답이 한참 있다 온다든가, 특히 이분이 뭐 재미있고 바쁘고 이럴 때 전혀 연락을 씹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온다. 이제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분의 마음의 방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계신다. 전혀 뭐 나한테 연락도 없다. 나도 연락을 안 한다. 또 내가 연락을 했을 때뭐 받아주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냉정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꼭 여러분을 정리했고 잊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의 이분은 여러분하고는 일단 헤어진 것이 맞고 관계를 끌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멈추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1번 분들의 경우는 반복되는 다툼, 잦은 싸움 이런 것들이 지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애정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1번 분들께서 마음을 안달복달 하실 필요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사이를 본다면 참 이제까지 설명과는 다르게 재회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세요. 한 75% 이상 80%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보니 뭐 더 나은 사람 없다, 뭐 별다를 거 없다, 그래도 만날 때가 좋았다, 좀 싸우긴 했지만 또 맞을 때는 우리가 너무 잘 맞았고 또 내가 참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시간 이내에 다시 재회가 좀 가능하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락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당연히 또 좋겠죠. 그런데 이분한테만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독립적인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좀 변해지는 그런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 생활에서 좀 더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분이 좀 더 이분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 기복이 큰 그런 모습이라든가 술 먹고 연락해서 뭐 주정을 부린다거나 땡깡을 부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사귈 때는 귀여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귀여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귀엽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그런 어린 모습보다는 조금은 성숙한 모습, 그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연락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안정적임을 조금 드러내 보이는 것도 좋으세요. 너무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뭐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것 말고 그냥 잔잔하게 내가 이렇게 덤덤하게 내 일상에서 안정을 찾고 있고 예쁘게 잘 보내고 있다, 이 정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잦은 다툼 그리고 또 뭐 반복되는 감정 싸움 그런 것에 지치셨잖아요. 그랬던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걸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반응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그냥 뭐 심심해서 찔러보기식 연락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좋은 관계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1번 분들께서도 쓸데없이 감정 싸움 이런 거
뭐 밀당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을 해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좋아진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확실히 떠보겠다. 이 관계를 아주 뭐 일말에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 생활 또 상황에서 안정을 찾으시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회를 응원합니다. 리딩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재회 가능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대방 분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안 좋아 보여요.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문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실제 현실적으로 이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뭐 일이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주 일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랑 반대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 가정이 있으신 분들, 다른 이성이 있으신 분들, 그 상대방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본인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가정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한들 아니면 원래 본인의 애인에게로 여러분을 놔두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들한테 이분이 충실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번호에는 장거리라는 물리적인 그런 어떤 원인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다가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굳이 다른 이성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케어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써줄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 번호에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보이냐면 이분이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업이 안 됐다 하면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분이 돌봐줘야 된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나을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거고 가정이 계시다면 뭐 가정을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온다? 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2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이분은 피곤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에 더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원래 잘해줬지만 지금은 잘해줄 수 없는 상황 그거에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안해하는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원하는 것은
그냥 휴식 같은 사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이, 즐겁고 싶은 사이였을 수 있는데 꽤나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에 부담스러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러분과의 관계도 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답답해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우리 2번 분들한테 좀 불리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 승기를 들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승기냐면 이분의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시는 게 쉬워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리한 그런 감이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러나 이분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이 이번 분들한테 헤어지시기 전에 나는 너한테 좀 실망이다, 나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너의 이런 모습들이 나로서는 당황스럽다, 이게 너의 단점이고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분은 사실 그 순간에는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너 같은 사람 없었다, 너를 만난 게 나한테는 행운이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너의 손을 놔서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건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본인은 지금 놔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어느 쪽이든 이분은 후회를 하게 되시는 때에도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게 뭐 전 사람이든 뭐 현재 사람이든 누구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한테 다시 슬슬슬슬 연락을 한다던가 기웃기웃 거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다가왔을 그때 이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2번 분들께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분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배려와 인내, 받아주고 참아주고 맞춰주고, 이 상대방 분은 이성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분의 그 높은 만족을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만나셨겠지만 이 2번 분들 상대방 분들 중에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런 스타일도 많이 포진을 해 계시거든요. 이 카드를 보고 드는 생각은 우리 2번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애시당초 체급은 맞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기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번 붙어볼 만해요, 체급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남자는 나쁜 여자였다면 이분은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안 붙으시겠죠. 왜냐? 이분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제일 가능성은, 저는 카드를 보고 드는 생각이 60%? 그런데 그 60%가 이분이 움직이는 60%가 아니라 우리 2번 분들께서 움직이는 60%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사람이랑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30일 또는 한 50일 그 사이에 여러분들 쪽에서 잡아 보시면
이분이 뭐 살짝 처음에는 튕기시겠지만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 이번분들께서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60% 50% 이상의 재회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딱 맞게 계신 분들이시라면 재회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황보다는 단순하고 투명하고 아주 깔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2번 분들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 질문이었죠. 재회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60% 정도가 되고 이분이 움직이는 재회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 못 이기는 척 아닌 척 하시면서도 이분은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좋은 결정, 좋은 선택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재회 가능성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상대방 분들은 바쁘시네요. 진짜 바쁘시네요. 머릿속에는 연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시는데 좀 문제가 없이 잘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나도 바쁘고 내가 혼자서도 잘 놀고 그러셔야 관계가 괜찮을 거예요. 이런 생활에 있는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서운하다, 외롭다, 심심하다,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연애를 해야 되는 때인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연애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에 헤어지자는 그 결정은 그 순간 그날 그때는 충동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나란 사람은 하나고 그리고 또 멀티플레이가 잘 되는 분은 아니실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그동안 좀 받으셨을 수 있고요. 또 이분이 생각할 때 우리 상관분들이라면 연애가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서로 일할 때 일하고 만나면 즐겁게 보내고 그러나 내가 바쁜 상황으로 인해서 당신한테 시간을 좀 못 내주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의 사랑이 줄었다 또는 어떤 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애라는 것이 나랑 맞지 않구나 이렇게 크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3번 분들을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없구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도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카드를 들여다 보니까요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는 하세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해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일이 더 중요했고 바빴고 또 내가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거를 잘 맞춰주고 달래주고 하기에는 이분이 피곤해지니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성향을 좀 맞춰주지 못한 거, 돌봐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이분이 좀 무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은 그게 본인이 무심했다, 그게 나의 문제다,
내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연애에 올인할 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에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 하고 계시다고 또 보여집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모분들은 이분하고 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끝이 좋은, 결말이 예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처음에 이분한테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쪽이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이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에는, 맞춰주기에는 역부족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랬던 거는 아주 소소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그 소소한 것이 바라는 게 많다라고 느끼셨던 것이 두 분의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별거 아닌 것들인데 서로의 상황이 또 이렇게 헤어지게 만든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더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또 어떤 연애 이런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분과의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또 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올인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회 가능성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편이세요.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또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마음을 바꿀,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가올 그런 마음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다.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산모분들께서도 지금은 이분과의 재회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지만, 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재미있게 또 안정을 찾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을 기다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요. 나 싫다고 간 사람을 내가 뭐하러 기다리냐, 나만 손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여러분 쪽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사실 5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연락이 온다 해도 지금부터 한 달은 지나야 되는, 한 달 안에는 일단은 연락원 자체가 좀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연락운은 좀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 연락운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게 재회를 생각하고 오는 그런 연락의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안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부 정도 물어보는 그런 인사 정도의 연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이 분위기가 괜찮다, 이 사람이 나하고 연락하는 느낌이 괜찮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먼저 앞서가는 그런 어떤 대화 또는 뭐 느낌,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대방 분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헤어지고 나서 또 상처를 좀
주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산모분들께서는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SNS 금지, 뭐 염탐 금지 이렇게 그리고 소식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카드의 주제였죠. 재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카드는 50% 미만이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50%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뭐 부여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분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별을 받아들이시고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연락운 자체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안한 마음에서 오는 내가 나쁜 남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나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안부 인사 정도에 너무 기대를 가지고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 연락의 기회가 온다면 앞서가기보다는 그나마 대화를 조금 더 나눠보시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0% 미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미 나를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전 여러분들의 예쁜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현명한 마음 정리 카드의 말처럼 빠른 시간 안에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었지? 나도 앞으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가장 그 복수는 내가 행복한 거야. 자,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딩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게 오늘 카드의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이 오늘 본 4개의 번호의 카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여기는 한두 달 안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의 이 이별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별을 하게 됐다. 이 이별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상처는 굉장히 크시다고 봐요. 이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진짜 잘 지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이별의 그런 징조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진짜 무디고 내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정말 뒤통수를 후려쳐 맞았다. 이런 느낌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만큼 느낌도 없이 갑자기 온 이별이었는데 이 이별 상황을 좀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게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또는 여러분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이를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이분이 만든 거라기보다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무슨 제3자가 툭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과 그분의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분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디로 멀리 가게 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그 상황을 극복을 못 하신 거고 이분도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시고 많이 보고 싶어하고 분명히 끝난 건 알거든요. 끝났다. 끝난 건 아는데 그리운 거예요. 생각나고. 그리고 또 이분도 뭐가 있냐면 여기 이분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우리 4번 분들도 한자존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잘 맞을 땐 그 어느 커플보다도 단합력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부딪힐 때 보면 와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안 맞는 게 서로 막 뭐가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똑같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일단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 나면 두 분 다 티가 나는 편인데다가 양보라는 거를 어느 한쪽이 잘 해주지 않으실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너무 죽겠는데도 그게 밖으로는 티가 안 나실 거예요. 혼자서 정말 내가 이불을 싸매고 혼자 끙끙 앓는 한이 있어도 남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지금 이런 이 타로 리딩을 듣고 있는다는 것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이 상대방 분들도 표면적으로는 네,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 상황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선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 상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신 거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끝내고.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분들 중에 여러분하고 만나다가 다른 이성한테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환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랫동안 여러분을 신경 쓰고 짜증나게 만들었던 전 여친, 전 남친, 또는 뭐 여사친, 남사친, 이런 식으로 이런 제3자들의 등장이 여기에 좀 보여지고요. 또 이분이 뭐 어디 멀리 가게 되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뭐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한테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느낌이 아니라 통보한 거예요. 통보. 나는 이렇게 돼서 너랑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두 개를 다 잘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한순간에 뭐야, 지난 주말까지도 우리가 나름 꽁냥꽁냥 했는데 갑자기 헤어진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더 컸고, 자존심도 세신 분들인데 그 자존심 하나로 티내지 않고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에 이렇게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나를 떠났는데, 내 생각은 이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이분이 그 순간에는 마음 안 아프셨겠죠. 본인은 뭐 나도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카드로 느껴지는 거는 그 순간에는 별로 마음 안 아프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분은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제까지 만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힘들 때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날 거고요. 자기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데가 있어서 같이 잘 이겨내보고 나아가기보다는 아니면 커트, 아니면 할 필요가 없지, 이런 것들,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급작스럽게 상처를 주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분 쪽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갔던 어느 장소를 간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해줬던 어떤 뭐 물건이나 뭐 그런 마음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실 거고, 더 많이 그리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중에 지금 이분한테 연락을 먼저 해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절대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여기도 자존심이 세고, 여기도 한번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아닌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나 너무 짜증나게, 지금 이런 분위기고, 오히려 이분 쪽에서는 4번 분들 독하다. 응? 한번 연락 나한테,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딱 끊었는데 나한테 한번 연락할 만한데 절대 연락 안 하네. 독하네.
보기랑 다르네. 예전에 나를 만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하시면 그것은 이분으로 하여금 안심이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존재감, 소중함 그런 것들을 막 크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 절대 안 해보신 우리 사범분들이면 앞으로 한두 달 더 꾹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연락 안 하셔도 이분 연락하실 거거든요. 지금 제 리딩을 들으시면서 아유 절대 쟤는 연락할 사람이 아니야. 제 자존심에 제 성격에 절대 연락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카드가 처음에는 보이지만 이 카드의 흐름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뭐 말이라도 나는 헤어지고 나서 연락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냅두세요. 예. 그거는 그분이 뭐 이제까지는 그러셨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면 그건 재회로 가는 이제 그런 코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뭐 어떤 사족을 다 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이 사람과 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90%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으세요. 두 분은 아마 한두 달 안에 다시 만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카드를 보는 마스터의 입장에서 재회를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까지도 이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분한테 어느 정도 신뢰라는 거를 좀 잃으셨어요. 왜냐면 이 헤어지는 순간에 이분이 정말 너무 예상치 못하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다. 나랑 그렇게 헤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한테 늘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그럴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나를 믿어라. 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해도 그게 뭐 내 마음의 안심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응? 내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거 가지고 너 아직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회를 하시게 되면 재회를 하실 때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분위기 되게 좋고 재회하시고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정말 행복하고 달달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분이 제가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너무 어제까지 좋은 것 같다가 오늘 뭐해서 약간의 어떤 핀트가 안 맞으면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분들의 불안 또 쉽게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도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달은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던 거에 대해서 이분도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들어보시고 이분하고 재회하고 나신 다음에 불안한 마음 그것은 이분이 없애주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 가시면 재회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재회는 가능하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행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번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시간은 한두 달 안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빠르신 분들은 아마 뭐 1, 2주 안에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